됐습니다. 검사 좀 할게요. 자, 네, 2시간? 아니요. 지금이랑 수업 시간 똑같은데요. 쟤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묶어서 하니까 1시간 반에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2시간 편성을 하려고 한 거고, 저 친구들은. 통상적으로는 1시간 반. 지금이랑 똑같아요. 수업 시스템. 이건 뒤에는 왜 아예 하지도 않았어, 자식아. 참 그리고 이번 주 그 수요일 날에 보강 있는 거 아시죠? 8시 반에. 너는 그나저나 다리는 저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병원? 뭐래? 9월 초까지?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아이고. 잘 봤습니다. 요 등이 지금 내가 지금 크기가 무서워서 내가 안 할 건데 이게 지금 요 앞쪽이 안 꺼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곧 수리를 할 건데 아직 이제 수리를 다 못해서요. 그래서 좀 이제 앞부분을 안 끄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만 하고 나면 어차피 제가 그 웬만하면 또 이제 첨삭식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데일리 테스트 할 때만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잘 푸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건데 접근 방식에 대한 거 위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1번부터 보자면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둘 중 하나라고 했죠?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다. 자, 근데 뒤를 봤을 때 비동사의 P에 뭐 투부정사 어쩌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이제 대동사 문제는 안 되고 스위치 문제가 되겠고 마침 앞에 이제 스포츠라는 복수형이 나왔으니까 딱 스위치로 낚시하기 좋겠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가 주어이니까 is 문제될 게 없습니다. 2번 넘어가면 increasingly 부사, 형용사 대 부사 문제죠. 우리가 앞쪽만 본다면은 become이 나왔으니까 왠지 형용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뒤에 tough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네. 그럼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increasingly 문제될 게 없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paid라고 나왔는데 이 pay라는 동사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pay가 4형식으로도 많이 쓰이거든. 4형식.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지불하다라는 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일 수가 있어. 그래서 had라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답을 보면 are had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나왔잖아.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letter extra라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4형식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teachers가 이제 돈을 주는 거냐, 돈을 받는 거냐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igh school football coach들은요, are typically 전형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다. A little extra for their after class work니까 그들의 방과후 수업이잖아. 그럼 방과후 수업에 대한 돈을 얘네가 왜 주고 선생님이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are paid 수동태로 써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이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게 are 써준 거고 시제가 여기도 현재가 나와 있으니까 현재 시제에 맞춰서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보자면 투부정사.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는 앞에 있는 causing이겠죠. causing. 그래서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이제 더 salary인데 전치사의 명사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뭐로 유발하는 거 4번은 문제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관계부사 where인 것 같은데 일단 앞문장을 좀 먼저 볼게요. 앞을 보면 The National Football League라는 어떤 장소 또는 상황에 관련된 명사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 can earn 동사 나오고 many times many times는 뭐 사실 여기서는 뭐 수식어에 가깝고 여기서 more than their best paid canvas counterparts 이 전체가 뭐 목적어로 받아들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where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expected 하고 나왔는데 자, 앞문장부터 좀 볼까요? 앞문장부터 보면 The ability to
think about why things work and what may be causing problems when events do not go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지금 문장 구조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일단 ability 주어고요. think about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에 대한 명사로서 y절이 나옵니다. 그럼 y절의 주어 동사가 things work가 되겠죠. and what 나왔으니까 what이랑 y랑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what절의 주어 동사 목적 또 when절이 나오죠. when절의 주어 동사 as expected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ability에 대한 동사가 things가 되는 거고 like, ea가 do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1번은 동사 자리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앞에 이제 as가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as라는 녀석이 전치사보다는 접속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이제 expected가 동사가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결국에는 ing 대 pp를 구분하는 결국 분사구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예상을 한 거냐 예상이 된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예상하다시피 예상되다시피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뭐 앞에 있는 요놈이겠지 뭐 또는 뭐 앞에 있는 어떤 녀석이겠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안 본다 하더라도 근데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애들을 그냥 대충 한번 보더라도 things로 나와 있거나 ability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벤트로 나와 있거나 그냥 쉽게 말하면은 사람으로 쓰인 주어는 하나도 없어요. 뭐 사건, 어떤 일, 능력 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녀석이 예상을 할 리는 없겠죠. 예상하듯이, 예상되듯이 이게 정확하니까 expected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즈라는 녀석 나왔어요. 도즈의 밑줄 찾아냈으면 문제 유형 하나입니다. 스위치예요. 대시냐 도즈냐 이런 문제거든. 그럼 결국에 이 도즈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도즈가 가리키는 거는요. 도즈나 대시 대명사의 역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같은 문장 내에서 찾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한 문장 내에서니까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가 되겠네. it is부터. 그럼 it is interesting that 해갖고 나왔으니까 대절이야 가주어, 진주어, 구조겠고요. That's ability to think about why things happen. It is one of the key abilities that separate human abilities from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separate A from B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A랑 B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능력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abilities 가능성이 높겠죠.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좀 복습형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지시대명사 that과 도즈를 비교하는 이 문제는요.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자주 출제되지가 않냐면요. 제한적이에요. 얘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제한적이야. 그 제한적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일단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복이 이루어졌죠. abilities, does. 복수형이니까 복수로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교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비교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교하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비교 구문이겠죠. 애즈원급 애즈나 비교급의 댐이나 이런 애들이겠지. 근데 그런 애들 말고도 우리가 비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 얘랑 얘랑은 똑같다. 얘랑 얘랑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하는 상황. 여기서는 얘를 얘랑 구분한다라는 거니까 둘을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대시나 도즈 뒤에 도즈 뒤에 수식어가 나오는데 이 수식어가 보통 관계대명사로 나오거나 아니면 전명구로 나옵니다. 보통 더 많이 쓰이는 건 전명구고요. 특히 전명구 중에서 이 전치사 제일 많이 애용하는 게 o랑 in이에요. 됐어요?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보통 세 가지 상황이 다 만족해야 보통 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쓴 구조가 다 나왔는지 한번 얘네가 살펴봐봐. 같은 문장 내에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 지금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하는 상황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브이하고 수식하고 있죠. 전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는 것 자체가 꽤 빡빡하다는 거야. 그래서 출제율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푸셔도 돼요. 그냥 해석을 해보면서 얘가 지금 단수를 받느냐 복수를 받느냐 일반적인 대명사 문제 풀듯이 그냥 해석으로 구분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3번 볼게요.
지금 여기 for 하고 나왔는데 앞에 C가 나왔어요. 앞에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C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니까 우리가 동사원형, ing, pp 셋 중에 하나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은 for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은 자동사죠. 떨어지다라는 거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죠. 동사원형이나 ing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fall 또는 falling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that 하고 나왔네. 자, 대세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대시냐 와시냐 문제겠죠? 어떻게 풉니까? 앞에 일단 동사, observe 나와 있고 그러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고 뒷내용을 봤을 때 주어, 동사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세는 문제될 게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어법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면서 봤지만 대세 밑줄 쳐져 있다 해서 무조건 대시냐 와시냐가 아닌 경우들도 꽤 있어요. 문제를 보다 보면요. 알고 보니까 대시 아니라 막 if나 whether가 정답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왓에 밑줄 쳐져 있는데 왓이냐 대시냐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위치가 정답인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은 뭐다? 해석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if나 whether를 넣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if whether를 넣는다고 치면은 어법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거든. 어법상으로는. 왜냐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if나 whether도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거든. 됐어? 그러니까 어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that과 if whether의 차이는 뭐야? 해석적 차이잖아. that은 뭐뭐라고 또는 뭐뭐라는 거. if whether는 이건지 저건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that이라는 녀석은 앞에 뭔가 확실성을 띠는 그런 동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if whether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을 띠는 동사들이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뭐야? wonder, I'm not sure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됐어요? 뭔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거. 하지만 얘네를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what이랑 위치를 구분하는 문제는 저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that과 if whether를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넘기셔도 돼요. 요거는요. 자, 어쨌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고 observe의 목적어 필요하니까 4번 문제될 거 없다.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knowing 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with 분사 구문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앞부분을 전체를 봐야겠지. And everyone. who. 자, 아직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어. who has spent time이야. 자, spend 시간에 보통 우리가 ing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spend 시간에 ing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spend의 시간에 ing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ing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명구를 써도 돼요. 전명구를 써도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전치사를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보통은 on이나 아니면은 with를 많이 써요. 여기 나온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이 전체 덩어리 여기까지가 뭐야? 앞에 나와 있는 anyone을 수식하는 자리이고 여기가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됩니다. 동사 자리. 만약에 여기가 knowing이 답이 되려면 딴 데에 동사가 있어야겠지. 그렇지? 근데 딴 데에 동사가 있는지 봐봐. 이거 know에 대한 대절이죠. 그러면 대절 내부를 살펴볼게. 대절 내부는 주어, this age는 수식이고요. and past 동사, the limit 목적어, of your patience 수식어, by trying 수식어, trying to 동사원형 나왔고 동사원형에 대한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에 명사절이 나왔어요. 됐어요? 명사절로서 y절의 주어, y절의 동사, as 접속사, 주어 동사 아무것도 안 빼놓고 다 나왔잖아 지금. 됐어? 그러면은 대절 이하를 봤을 때 지금 주어 anyone에 대응하는 동사를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문 분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버드라시, ing 나왔죠? 분사구문,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When I was young, my parents worshipped medical doctors.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as if. 주어, 그 다음에 동사, exceptional beings, 보어. 완전한 문장 나왔네. 자,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 beings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뒤에 the like qualities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형 ing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리뷰 나왔는데 앞에 and 있으니까 이제 병렬 구조 생각을 해야겠죠. 해석에 대한 거라서요. 사실은 제가 좀 생략하고 싶은데 뭐 일단 짝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동사형을 우리가 다 체크해보면 became 있고요, attracting 있고요, 그 다음에 look 있습니다. to look.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attracting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분사 구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앞에 있는 became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별도.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attracting이랑 짝인지 아니면은 to look이랑 짝인지. 됐어요?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해석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해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에 나와 있는 look과 짝이다. 그래서 review 또는 to review가 정답이다. 네, 이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eager. eager는 형용사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be eager to 동사원형이란 말이야. 뭐 하기를 열망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eager가 이제 앞에 비동사가 안 어울린 경우에는 eager to 동사원형을 써서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여요. 뭐뭐 하기를 열망하는 명사. 됐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잖아. 근데 니네가 잘 알다시피 길어지면 우리가 항상 뒤로 보내는 속성이 있죠, 영어는. 그치? 그러니까 eager to 동사원형만 하더라도 벌써 세 단어잖아. 근데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eager to return to colleague하고 나왔는데 college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티네이저를 수식하는 구조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thinking 나왔는데 앞에 remember 있네요. 그럼 remember ing, remember to 얘도 뭡니까?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remember to는 아직 하지 않은 걸 기억하는 거고 remember ing는 이미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건데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나와 있죠. Well, I could do that 라는 이 과거형 표현이 나와 있잖아. 내가 그것을 잘 했었다. 내가 그것을 해냈었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과거에 이미 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remember에 ing를 쓴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5번 보자면 이제 what 대 문제인데 자 보시면 when it became clear to me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동사예요. 일단 얘 잠깐 생략. clear가 보어입니다. 얘 정명이고요. 왼절이 나와 있고 왼절이 여기까지죠. 이 뒤는 그러면 볼 거 없습니다. 왼절까지만 보면 돼요. 왼절까지만. 일단 뒷내용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그것부터 따져볼게. 그것부터 따져보면 No doctor could answer my basic questions.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what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자, 근데 우리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일단 일반적으로 what이 아니라면 that으로 이제 보통 정답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써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되는 거야. 이 덩어리가 대절이고 그럼 이 대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미 주어 동사 보호가 다 나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다 주어진 주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네모가로 이하가 나에게는 분명해졌을 때 블라블라블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 나왔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뒷문장 완전 불완전 이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왜 이렇게 줘라 초반부터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원래 이게 항상 제가 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영상 촬영하고 저는 제 영상을 원래 잘 안 보거든요. 내가 내 걸 왜 봐?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아무튼 언제거 이제 수업을 봤어요. 고2 수업이었는데 그게 여러 번 건지 저기 화목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봤어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근데 봤는데 내가 앞에서 막 일로 갔다가 막 이러는 거야. 막 영상을 이렇게 스킵하면서 보니까 내가 날 보는데 너무 정신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좀 단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해보려고요. 죄송합니다. 네. 차분해진 거야 이게 차분해진 거야. 자, 봐봐. 1번 purely 하고 나왔는데 이제 형용사 대 부사 문제겠죠? 앞에 일단 비동사 나왔고요. 근데 뒤에 functional 여기가 보어 나왔네? 그럼 당연히 형용사 타자 부사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much 나왔네요.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넘어갈게요. 3번 to find 투부정사 이거 앞에 나와 있는 디스전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물론 더 확실하게 하려면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앞에 동사 있잖아요. is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접속사 같은 거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될 수 없겠죠. 됐어? 선생님 근데 왜 하필이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혹시 컬로케이션 얘기했었나요? 컬로케이션? 얘기 안 했나요? 영어에는 컬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컬로케이션이 뭐냐면 영어란 뜻이에요. 영어. 먹는 거 말고요. 연속된 언어란 뜻이야. 연속된 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짝꿍. 짝꿍.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어처럼 많이 외우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be interested이다. 그럼 뒤에 뭘 써? in이잖아. 그렇지? 이 interested라는 형태는 뭐야? PP형이잖아. PP형. 그렇지? 근데 interested를 내가 예를 들어서 명사형으로 바꿔볼게. interest. 그러면은 관심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야. 명사로서. 그렇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쓰고 싶어. 뭐뭐에 대한 관심. 그럼 또 이제 니는 어떻게 써? 여기다 about 이렇게 쓰고 앉아있다고. 이거 about을 쓰는 게 아니야. 왜? interest는 누구랑 짝이야? in이랑 짝이거든. 됐어? 그러면은 이 in 이하가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때. 그래서 in을 쓴 이유가 뭐다? 짝이거든. 짝. 이런 게 컬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컬로케이션은요. 품사가 바뀌어도 짝이 유지되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decide라는 단어로 봐봐.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맞잖아. 그렇지? 근데 decide를 명사로 바꿨어. 그럼 뭐가 돼요? decision이 되죠. 그럼 decision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쓰고 싶어. 그럼 뭘 쓴다?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왜? 투부정사는 컬로케이션이니까. 됐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ing로 얘를 수식할 수도 있잖아요. ing 안 써요. 왜? 컬로케이션이라고 넘어가요. 이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ability라는 단어를 쓸 때도 보통 투부정사로 많이 꾸며주거든요. 아까 2번 문제에 나왔었죠. 왜냐? ability라는 단어가요. 형용사 버전이 뭔지 알아? 이게 able이야. able. 니네가 잘 알고 있잖아. 이 able to를 쓰잖아요. 얘도 to로 꾸며주는 거야. 됐어? 영어에는 이런 컬로케이션이라는 게 있다. 이건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됐어? 그래서 앞에 decision 나왔네, 투부정사 나왔네, 동사자리 아닌 거 확인했네, 꾸며주는 거. 끝. 이러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서 앞에 and 있으니까 병렬구조 문제겠죠? 해석해야 되겠죠? 동사형을 찾는 게 국사 문제의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입니다. designer must first document 동사원형 나왔고요. 없습니다. 여기는 existing은 아니에요. 얘는 얘 수식하는 거니까 얘랑 짝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over problem. 없네? 얘밖에 없잖아. 짝지을 만한 애가. 그럼 뭐야? 그냥 동사원형. 됐어? 여기에 있는 collecting은 얘랑 짝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겠죠? 왜냐면은 얘랑 얘를 만약에 짝지으려면요. existing and collecting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덩어리가 뒤에 나온 뭔가를 수식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됐어? 그러니까 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정도 나왔고 5번 be defined 나왔네요. 일단 앞에 how 의문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 동사 자리는 맞고요. 그리고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안 나오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요약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풀이는 봤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시간 제고 풀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별로 시간 제고 풀고 그리고 다 풀고 나서 어학상의 근거를 간단히 작성을 해보고 채점하라고 제가 그때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돌면서 여러분 숙제 범위에 해당하는 54에서 61까지 됩니다. 54에서 61. 여러분이 숙제했던 54에서 61쪽에서 딴 거는 다 됐고 일단 시간대를 좀 볼게요. 얼마나 여러분이 걸렸는지 그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볼 테니까 54쪽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얼마나? (38분이) 걸렸어? 아니 38 이거 근데 38분인데 50분? 아니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푸네 문제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봤어요. 문제 되게 빨리 푸네. 그 다음에 경제도 한번 보시죠. 뭐야 이거? 흘러버렸어.
뭐냐면요. 오리 있어요. 참 찾기가 어렵네. 오케이, 잘 봤습니다. 오케이, 잘 봤고. 시간 안 줬다고? 내가 그럼 볼 게 없는데? 시간 안 줬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냥 좀 빠르게 이제 여러분 시간 표시 관련된 것만 봤는데요. 그 제가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그 별표 표시를 한 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 거 기준으로서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기존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시간 대고 풀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시간 대고 푸니까 조금 다르던가요?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땠어요? 재훈이는 좀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별 차이는 잘 못 느꼈어요. 그래요? 풀을 수 있죠. 시연이는요? 그래요? 빨리 오히려 더 빨리 풀었다? 그래? 현서는 좀 어땠어? 저도 오히려 더 빨리 풀게 된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간에 대한 압박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빨리 풀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빠르고도 정확하게 푸신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한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래 걸렸는데 틀린 문제.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래 걸렸는데 틀렸어. 여기서 오래 걸렸다는 거는요. 1분 30초 이상 걸린 겁니다. 내가 1분 30초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험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신이 됐든 뭐 모의고사가 됐든 간에 일단 당연히 정확하게 맞추는 정확도가 일단은 생명이에요. 정확도가. 근데 얘네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이제 1분 46초 한 문제당 이제 마킹 시간 제외하면 1분 30초 정도를 기준으로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현재 너네가 고3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 고3 모의고사에서 37, 38, 39번을 1분 3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절대 못 풀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도 못 풀어요. 1분 30초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제별로 다 1분 30초 만에 푼다가 아니라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단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문제를 쭉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번 숙제 범위 전체에서 나는 문제를 전부 다 또는 틀려봐야 한두 개 틀렸고 맞은 문제가 30초 내외로 풀었다 한다면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딴 것보다도 만약에 틀린 개수가 많다, 단순히 틀린 개수가 많다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지금 단계에서는 틀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시간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분 30초를 기준으로서 여러분이 그 이상이냐 이하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4에서 61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다 시간대로 풀었단 말이야. 물론 어법상의 근거는 이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썼겠죠. 썼는데 그거와 관련 없이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지 보면서 이제 질문할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해설지에서 이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좀 내용이 좀 허접한 것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질문할 걸로 이제 체크해 놓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들도 아까 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통적으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를 좀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이제 뒷부분에 시간을 재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아마 30몇 페이지나 40몇 페이지 이제 진도 약간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한 번씩 돌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해설지를 다 꺼내 주시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설명 부분이 이게 뭔 말인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체크하고 저한테 질문 좀 주세요. 아 근데 진짜 기다려봐. 뭐 없는 사람 혹시 해설지? 아 뭐야, 다 잠깐만, 하나 둘셋 4명? 아 진짜 기다려봐. 어디냐 해설지가. 그 해설지가 그냥 오늘만 없는 거죠? 집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 아예 없어요? 아, 얘기를 해야 내 말투가 아니야. 몰라? 나 몰라. 내가 보니까 말도 안 하고 있어. 뭐? 저 아예 없어요. 아이 씨, 뽑았잖아 지금. 아 진작 얘기하든. 나 진짜 저 김시현 죽여버려 진짜. 씨. 뽑기 전에 얘기하라고. 나 정말. 몰라. 뽕으로 봐. 아니 얘기를. 나 진짜 모르겠네 진짜. 기다려봐. 됐다. 자, 요인이. 그러면 아까 경제 없었나? 자. 쭉 보시고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은 말씀 주세요. 윤우 있어? 괜찮아. 그 해설지 있는 설명이 이게 있다고? 네, 위치가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일단 앞에 주어 동사 목조가 나오고 전치사 명사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저기 뭐야? 그들은 마블스 벌스 파노버부터 박테리아가 픽업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과학자들이 믿기로는 이런 걸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도록 도와주는 이런 건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위치가 앞에 전체를 갖는다는 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계속 정법이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참고로 말하면 주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에 맞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이 문제점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 중간에 껴있는 얘는 뭐냐면은 삽입절이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파이어를 뭐 문제될 거 없는데 목적어. 투부정사나 ing나 동사가 되는 아니요 그거는 아. 준사역동사 헬프 네 get은 투부정사나 ing는 여기 있어요. 여기 뭐야? 도치된 거야? 아니 그렇게 그냥 따돌리잖아 부정어 뒤에 이렇게 얘는 상관없지 아니 이렇게 나오잖아 줄이 이제 병렬 구조잖아 근데 우리가 부정어가 문구에 오면 도치가 이렇게 예를 들어 요 자리에 주어 동사가 있고 요 자리에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부정어 때문에 얘는 도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얘는 상관없지 얘는 상관없지 얘는 부정어가 아니잖아 얘는 원래 어순으로 가는 게 맞아 여기가 부정어에 해당하는 도치가 발생해 앞에만 도치 부정어에 걸리는 거에만 도치를 준다는 거지 앞이냐 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어에 걸리는 부분에 도치를 준다 됐어? 응. 요거? 워크 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워크는 자동사라는 소리야 일단 이거는 워크는 자동사 1량식 동사 보통 우리가 자동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써요 이 구조로 많이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를 보통 우리가 이어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룩이잖아 룩은 보이다지만 룩풀은 찾다고요 룩업트는 존경하다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합쳐서 하나의 동사로서 이어동사로서 취급이 되는데 work는 보통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하가 작동하지만 work 하면 노력하다, 노력을 들이다, 수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work on에 대한 목적으로서 뭐 얘가 왔다 뭐 이 얘기지 이 설명 자체는 그거고 문제풀이로 접근을 해보자면 정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도 있잖아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워킹으로 끝나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안 되겠지 불완전한 문장 나가야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으니까 목적어를 쓸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겠지 워킹을 쓰면 뒤에 목적어를 못 쓰니까 원래 못 쓰니까 워킹 오늘 쓰면 on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 대신에 that을 쓴 거니까 on이 응? 네, 없으시면은요. 네, 질문할 거 없으시면요. 근데 시간 재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 써도 돼요. 괜찮으니까 시간 재서 보세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 뭐 사실 범위는 딱히 있지는 않은데 근데 질문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근데 숙제 꽤 많이 줬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그러면 더 줘야겠는데 숙제를 자꾸. 저 질문할 때 아니 만들지 말고 아니 왜 만들어 뭐 질문이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시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이만 풀이만 그럼 더 낮추되는 거예요? 그죠?
38번 문제 보면은요. 38번. 별거는 아닌데요. 38번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1번을 좀 잠깐 볼게요. 1번. faced with 하고 나와 있는 거. 지금 거기가 이제 틀렸거든요. faced with가. 그냥 이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were faced with로 써야 돼요. were faced with. 일단 시제가 이제 앞을 보니까 과거 was told로 나와 있고요. 일단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사구문으로 나올 때 조금 헷갈려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뭐에 직면하여 라는 말을 이제 분사구문 버전으로 쓰고 싶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뒤에 뭐 주어 동사 나왔다고 치고 여기다가 뭔가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될까? 뭐뭐에 직면하여 분사구문으로 쓸 거야. 분사구문. 직면하는 거니까 face일 거 아니야. 그럼 face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죠. 뭐뭐에 직면해서 얘가 뭐뭐 했다. 자 이렇게 쓰고 싶어. 어떻게 쓸래? 형태를. facing. 자 또 다른 의견 있는 거. 없어요? 다 facing이에요? 똑같아?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야? 똑바로 얘기를 해 자식아. 트레이싱. 현수도 페이싱 맞는 것 같아? 그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보면 잘 안 보여? 경지 페이싱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재훈이도 똑같아? 현수도 똑같아? 여기서 이제 역배 걸면 이제 너가 5대1 이길 수도 있어. 현수 페이싱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의 말투에 낚이지 말고 이제 저랑 좀 수업을 해본 분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낚시를 잘하는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말투에 신경 쓰지 말고. 자, 페이싱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말투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낚시 느낌을 안 줄 수 있지? 자, 일단 결론은요. 맞아요. 얘가 맞아요. 맞는데 내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얘는 어떨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썼어. 뭐뭐에 직면해서 face with PP형으로 썼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그래? 능동 수동인데?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인데? 근데 나는 이걸 쓰고 싶은 건데? 맞아? 그래? 윤호는 맞대요 일단. 자, 딴 분들. 자, 또 반대로 가자. 그래서 맞아? 빨리 말해봐.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 줄 거야. 빨리 말해봐. 맞아 틀려? 맞는 거 같아? 그래?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빨리 말해. 쉬는 시간 볼게.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일단 한 표. 맞다 한 표 나왔고. 알았어. 맞다 한 표. 자, 경지는? 경지 아니다. 오! 아니다 한 표 나왔어. 재훈이 맞다? 현수 맞다? 시연이 아니다? 오! 달렸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있어요.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어? 가능합니다. 얘도 동그라미야. 됐어?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봐봐. 뭐뭐에 직면해서잖아. 근데 하나는 능동으로 썼고 하나는 수동으로 썼단 말이야. 근데 둘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니네가 헷갈릴까봐 내가 얘기를 해준다. 헷갈릴까봐. 자, 얘기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결론만 말하면요 그냥 둘은 똑같아요. 다만 face가 니네가 타동사라는 것만 좀 기억해줘. 타동사라는 거. 뭐뭐에 직면하다.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 이게 니네가 왜 헷갈리는 거냐면은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래. 저 애라는 말 때문에 그래. 애라는 말. 됐어? 그럼 뭐뭐애니까 우리가 능동형이어도 왠지 with를 붙여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facing은 타동사고 목적어가 바로 나오고 이 목적어를 을르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에 직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수동태를 쓸 때는 be faced with로 써요. by가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faced with로 해서 뭐뭐에 직면하게 돼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뭔가? 둘이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니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의미가 똑같아요.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시연이를 때리나 시연이가 나한테 맞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내가 로이쌤이 시연이를 조업했다. 시연이가 로이쌤한테 쳐맞았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이나 수동태 문장이나 의미는 똑같다는 거야. 차이점은 입장만 다른 거죠. 누구 입장에서 하느냐 당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cing과 faced with는 사실상 같은 말인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반대의 경우로 나오는 경우야. 막 facing with 이렇게 나왔어. 땡이죠. 또는 faced만 나오고 뭐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왔어. 그러면 이제 틀리겠죠. 됐어? 이런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marry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marry. 얘가 비슷하거든. marry가 뭐뭐와 결혼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막 붙일 것 같단 말이야. 안 붙여요. 안 붙여. 그냥 marry하고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거야. 됐어요? marry you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I will marry you. 그러니까 marry with you가 아니라 그냥 marry you라고 해요. 근데 얘도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은 비동사. 얘는 보통 get을 좀 더 많이 쓰는데요. married 이때는 with를 써요. 수동태니까 얘도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주어 marry 목적어 나오면 얘가 얘랑 결혼하는 거고요. 주어 get married with 목적어 나오면 얘가 얘랑 결혼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똑같잖아. 됐어? 능수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marry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독해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제한적이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닐 거 아니냐. 근데 직면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독해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나 어법에서 문제 출제율이 당연히 얘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1번에서 이렇게 문제에 나온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사구문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대의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뭐야? 그냥 동사다리야. 동사다리. 동사다리인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능동형으로 쓰거나 능동형의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수동형을 쓸 거면 with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face는 뭐야? 능동형이야. 능동형. 왜? 아니 PP가 아니잖아. face가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그냥 과거형 동사잖아. 근데 능동 뒤에 with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형인 were faced with라고 이렇게 써준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아예 with를 빼버리거나. 됐어? 근데 보통 수동형은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얘도 그렇고요. 자,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렸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이거 봐요. 단어 시험이요? 단어 시험을요 원래 내가 뽑아놨어요. 지금 저기 있거든요. 교무실에 있는데 안 볼게요 오늘은. 오늘 생략하고요. 대신에 검사는 해야죠. 검사는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장은 좀 이따가 꺼내주시고. 자, 쭉 다시. 그러니까 둘 안 바꿔. 그 시간. 오늘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오늘 검사. 오늘 검사로 테스트도 없었어요 오늘. 아니 테스트는 이게 금요일 날 원래 네, 검사 검사. 나가고 그랬나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기다려봐. 근데 금요일 날 검사가 안 했어요. 아니 어차피 그 카톡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은 내가 스케줄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내일 눈으로. 없으면은 넘어가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있으면 안 넘어가고. 일단 쉬세요. 이따가 말할게. 그거 뭐냐? 밴드 나오는 거.
쉬었죠? 자, 이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몇 개 있었으니까 이제 아까 38번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제가 그 죄송한데 한 가지 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 혹시 요 구조에 대한 설명을 했었나요, 제가? 그때 데일리 테스트 할 때 혹시 이거? 이 구조 했었나요? 했었죠? 네,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 내가 이 똑같은 설명을 내가 세 반에서 하다 보니까 니네 반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죄송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질문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혹시 있으신 분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없습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62쪽에 50번 있잖아요. 50번. 저 50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건데 잠깐만. 시간을 제가 직접 잴게요. 시간을 제가 직접 잴 테니까 제가 시작하면은 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1분 30초를 잴 거예요. 1분 30초. 그러니까 니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보는 게 아니라 1분 30초 내에 이거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시작. 자, 끝났습니다. 1분 30초 끝났어요. 금방 가죠, 시간. 생각보다. 자,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답을 1번으로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혹시 있다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답 1번으로 보시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답을 다른 걸로 하셨을 텐데 그 답을 한 거를 여러분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시연이는 몇 번을 했어요? 5번? 현수는? 현수도 5번? 재훈이도? 윤우도? 병지도? 현서도? 전원 다 5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정답은 일단 5번이 맞아요. 정답은 5번이 맞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왜 여러분한테 풀어보라고 한 거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고2 화목토반 알반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여서 여러분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여기가 1번으로 답을 고른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화목토반 기준으로는. 왜 그러냐면 where라는 관계부사가 나왔죠?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 바로 아래를 보시면 we voted 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치사로 끝나네? 그럼 불완전한 거 아니야? 근데 왜 where가 될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on으로 끝나니까 on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which로 써야겠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 일단은 나머지 번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번은 쉽죠? 뒤에 파푸더 수식하는 거고 파푸더가 보어고 3번 같은 경우 that 나왔는데 여기서의 that은 이제 그 결정적인 단서가 저 앞에 so가 나왔죠? so that 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being used 해갖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being used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 friend 얘를 이제 수식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friend라는 이 어휘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이 friend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거니까 이제 4번도 문제될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 이제 해상치를 보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갖고 잠시만요. 해설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교급의 틀 as it could be를 뺀 나머지를 보면 페이스북의 현재 강조점은 주커버그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다는 즉 명사, emphasis 그리고 형용사로 표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을 너무 그렇게 써놨어 지금 해설지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건 이제 뭔가 팁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설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교 구문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조 있죠. 그게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고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게다가 어법보다는 영작으로 좀 더 잘 나오는 녀석이야. 왜냐면은 더비교급 더비교급 자체가 그 문장에 만약에 너네가 이번 내신 대비라는데 어떤 외부 지문 같은 걸 봤어. 근데 더비주동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 문장은 무조건 차라리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면 암기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주제문이에요. 웬만하면 주제문이야. 더비주동은. 그래서 주제문이면서 구문도 섞여있기 때문에 보통 서술형으로 많이 낸단 말이야. 근데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법으로서 출제를 하는데 얘를 이제 비교 구문과 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비교 구문과 특히 as랑 잘 섞어요. as랑 이거가 이제 보통 이제 원래 많이 나오는 게 고1 2학기 때 많이 나와요. 사실은 원래 이게. 근데 고2에서도 종종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as 원급 as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일단 원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겠죠. 고1 때는 보통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여기다가 원급 쓸래 비교급 쓸래로 돼요. 그럼 당연히 원급 써야겠지. as 사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를 굉장히 길게 늘려 쓰는 거죠. 학생들 헷갈리도록. 이게 이제 고1 버전이라면 고2 버전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원급 비교급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형용사 대 부사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as의 형용사 또는 부사 어쩌고 as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해설지에 나와 있는 설명은 뭐냐면 이 as 이하 싹 다 날려버리고 이 앞에 있는 as도 없애버려. 그러면은 앞에 뭔가가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동사가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면은 형용사가 답이고 보어를 받을 수 없는 동사라면은 부사가 답이다. 이렇게 풀라는 소리예요. 해설지에 나와 있는 설명이 그거야. 근데 5번을 보자면 뒤에 as 이하 다 날려버리고 앞에 as랑 about도 여기서 부사로 쓰인 거거든? 그럼 다 날려버리고 그럼 남는 건 뭐야? 비동사, is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동사에 대한 보어 자리니까 different,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1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1번에 대한 설명. 이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vote라는 표현이 일단 자동사거든요. vote가 투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뭐에 투표하다라고 할 때 보통 vote on을 씁니다. 이 vote를 쓰는 경우가 이거는 vote라는 단어의 특성을 모르면요 정확하게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vote는 자동사고 자동사 뒤에는 보통 전치사가 나오는데 전치사가 on, for, against로 나와요. 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for랑 against는 당연히 뭐겠어요? 찬성이고 반대겠죠. 됐어? 뭐뭐에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하는 거고 뭐뭐에 반대하는 쪽으로 투표하는 거고. 됐어요? 그럼 on은 뭐겠어? 얘는 찬반이랑 관련 없는 거야. 그냥 투표하는 거. 됐어? 그래서 이렇게가 각각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세트. 되니? 우리가 이어 동사 쓸 때도 어떠냐? 예를 들어 look for야. 그러면은 look 따로 for 따로가 아니잖아요. look for를 하나로 묶어서 뭐뭐를 찾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뭐뭐가 찾다가 아니라 찾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be looked for라고 쓰겠죠. 됐어요? 수동태로 쓴다면. 그러면은 과연 얘가 불완전한 형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목적어로 나왔던 게 이제 앞에 주어 자리로 갔을 테니까 수동태가 되면서.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vote on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vote on도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지. 그럼 뭐뭐에 대해 투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은 주어 자리로 가고 이 vote on이 세트로 내려와서 be voted on이 되는 거고 얘가 뒤로 가서 by의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생략되겠지. 됐어요? 이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on으로 끝나니까 이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완전 불완전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게끔 출제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면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0번은 이미 풀었고
62쪽에 49번부터 이제 문제를 좀 몇 개를 풀어볼 건데요. 보자. 시간 관계상 1, 2, 3, 4, 4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49, 51, 52, 53.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6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분 동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시간 충분합니다. 정확도가 생명이에요. 정확도 53번까지입니다. 빨리 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빨리 풀 수 있다는 거는 답이 추가문이 있으니까 뒤로 안 보고 그냥 바로 답으로 넘어간다.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했고 그리고 너가 실전 문제를 푸는 입장에
아, 네, 그거는 맞는데. 아, 뭐야, 그것 때문에 그것도요? 아, 뭐야. 아, 5월이냐고요? 아, 미안, 잠깐만. 시간 좀. 시간이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5분 30초 지나고 있거든요. 아마 다 푸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셋하고 그 49번부터. 자, 49에는 5번이고요. 51에 2번, 52에 5번, 53에 3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신 거에서 틀린 것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3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쉽죠? 얘는 제가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53번은 5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만 한번 찍어봅시다. 포인트 A에서 보스랑 이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뭘 비교하는 문제야? 뒤에 접속사 잘 찾아라 라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니네가 잘 보면 알겠지만 or도 있고 and도 있거든요. 뒤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니네가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큰 틀로 가자면 either가 나오고 A or B인데 이 B랑 연결되는 and하고 C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use와 usis니까 당연히 스위치 문제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주어가 퍼센트가 나오네. 자, 퍼센트 나오면은 뒤에 있는 게 스위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게 all the drugs니까 당연히 use로 써야겠고요. 그 다음에 made와 be made인데 이건 너무 쉽잖아.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be made가 되겠죠. 너무 쉽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왼쪽 페이지에 51번 보시면 정답이 이제 2번이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and what 하고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의문문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what절이 주어구나 생각해야겠고 what절은 일반적으로 뭐야?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re가 아니라 is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what절이 무조건 단수 취급이 아니에요. 그거를 좀 기억해줘야 돼. what이라는 건 우리가 the thing 위치를 이제 한 단어로 바꾼 거잖아, 그렇지? 근데 the things 위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what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선생님 what이 단수 취급인지 복수 취급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반적으로 what은 단수 취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복수 취급되는 경우는 보통 이 형식으로 많이 써요. 이 형식. 무슨 말이냐? what절이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만 a라고 써볼게. 그럼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보어 자리가 될 거 아니냐, 그치? 근데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오냐? 복수명사가 나온다. 복수명사. 됐어? 이 형식에서의 포인트는 뭐야? 주어와 명사보어가 둘이 뭐다? 동격이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복수가 나왔어.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복수 취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R가 아니라 is가 아니라 R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우리가 they, are, a student 이렇게 안 쓰잖아. 이렇게 안 쓰잖아. they는 복수고 얘는 단수니까 they are students라고 쓸 거 아니냐. 됐어? 그러니까 둘이 동격이 되니까 스위치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왓자만 보고는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지. 근데 보어 자리를 보니까 복수명사로 나왔으니까 얘도 복수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가 정답이 된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뒤에 skill, not a degree. 그냥 다 명사, 그 단수명사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is로 쓰는 게 맞는 거고. 알겠지? 자, 나머지 보기를 또 보자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동사 자리 아니게 너무나 잘 보이죠? shouldn't bet 하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그리고 entering 뒤에 college student college라고 이제 목적어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능동형이 맞고요. 3번 같은 경우는 listening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listening 같은 경우는 앞문장 구조를 봤을 때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윗줄을 봤을 때 the best way to prep for a career 주어 나왔고요. is not 동사 나왔고 to speak 이하가 보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는데 listening to something 어쩌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들으면서라는 의미로서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콤마가 없는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to do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이제 to 부정사는 이건 좀 봐야겠네. 보자. It's to do it on your own 이러고 그냥 끝나버렸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앞문장에 걸쳐져 있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데이버비 구조로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그 앞문장을 보시면요. 그 not to sit 하고 나왔었잖아요. 그 이제 3번 문장 윗부분을 보시면요. not to sit 하고 나와 있고 그 이하에 이제 but을 쓰는 것 대신에 문장을 끝내버리고 그냥 쓴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스팅라이트나 이런 데서도 가끔 독해 지문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제 패턴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데이버비로서 이제 쓸 때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두 문장으로 쪼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두 문장으로. 그러니까 나 A가 나와. 그걸 끝나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B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앞에다가 벗을 안 써도 되나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나데이버비를 두 문장으로 쪼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는 그 몇 번이냐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병렬 구조잖아. 나데이버비가 A와 B가 병렬 구조잖아. A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그 위에 나와 있는 to sit in a lecture 어쩌고였죠. 투부정사.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투부정사로 써준 겁니다. 됐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yourself. 요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 differentiate이 이제 이 녀석의 의미상의 주어가 당연히 주절의 주어인 you겠죠. 그러니까 you랑 똑같은 yourself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9번. A번을 보면은 이제 launched,와 to launch가 나왔는데 이거는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만 보면 알 수 있겠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잖아. spacecraft라는 녀석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능동형 to launch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에 used와 was used. 얘도 능수동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는 없습니다. 근데 앞부분을 봤을 때 봅시다. The Saturn rocket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 B의 바로 아래를 보면 had to create이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잖아. 그럼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네? 그럼 당연히 was used는 땡이겠죠. 그냥 used가 맞겠죠. PP형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that과 위치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앞에 so 나왔네요. so much energy. so 나왔으니까 so that 구문이겠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fuel 주어 나왔고 made up 동사 나왔고 90% of 이하가 목적어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삼형식이 완전한 문장이라 that을 썼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숙제는 제가 같은 패턴으로 드릴 겁니다. 근데 반드시 문제별로 좀 시간을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사실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특히 어법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 정규 수업에서의 어법은 끝이에요. 오늘이 끝이야.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이 남은 거는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남은 걸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본인이 이제 어법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윤우는 예외예요. 윤우는 예외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시간이 될 때 내가 어법이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추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간을 재서 내가 시간을 재서 풀다 보니까 오답률이 좀 높아진다 한다면은 그거는 셀프 피드백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간은 내가 빨리 풀 수 있는데 문제를 좀 많이 틀려. 이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정확도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조금 내가 좀 더 꼼꼼히 보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반대의 경우가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맞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사실은 이게 좀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풀려고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틀렸어. 사실은 이게 최악의 경우겠죠. 만약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일단 시간이 왜 많이 걸렸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해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거기에서 해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 어법이 나왔는데 내가 이 어법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걸 생각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점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달라지겠죠. 내가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럼 이건 뭐야? 구문독해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어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또는 내가 어떤 특정한 어법 부분, 예를 들어서 막 특수 가정법 같은 게 나와서 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러면은 내가 가정법 파트에서 좀 특수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 학습이 좀 더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일단은 정확도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줄이는 건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셀프 피드백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어법 문제의 풀이법은 뭐냐면 내가 풀었어, 틀렸어, 해설지를 봤어, 뭔 말인지 알겠어, 끝. 이거는 별로 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보고 이해하면 뭐해? 똑같은 패턴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사후 해설로 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잖아. 아니 니네가 지난 작년 수능 문제 내가 공부할 시간 조금 주면은 니네 다 만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니네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면은 수능 보는 당시에는 다 죄다 모르는 거고 그 수험장에서의 압박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 우리가 한 번에 처음 보고 풀 때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능력치를 기르려면요 여러분께서 일단 나의 평상시에 내가 문제 푸는 속도라든가 정확도를 점검해 보고 그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해설지를 보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걸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한 거는 그거는 나밖에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니까 내가 학원에서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영역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는 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시간을 재고 1분 30초, 한 문제당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좀 많게 한 100문제 정도 풀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100문제가량 풀었는데 만약에 내가 오답이 5개 이하다 그렇다면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법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아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 그 모의고사에서 어차피 어법 문제 한 문제씩 나오고 그리고 내신 대비 때에도 어차피 어법에 대한 설명을 다 담당 선생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문제를 풀었는데 20문제 이상을 틀렸다. 그러면은 어법 공부는 아직 놓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알겠죠? 자 일단은 숙제 말씀드릴 건데 근데 숙제가 사실 의미가 있나? 이제? 어차피 내신 대비 끝나면은 어차피 예비고사만 편성되고 해갖고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숙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쓸 필요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5에서 18강 한 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수요일 날 볼게요. 수요일 날. 오늘은 제가 이제 공지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쓸게요. 잠시만요. 8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도강 있고 그리고 이날 15에서 18강 단어 테스트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도 제가 그 단어 검사 확인해 봤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이 맞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다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더 이상 그거 갖다가 제재하지는 않을게요. 못하신 분이 있다면요 기간이 이번 주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한번 여러분이 좀 단어 그냥 실력을 올린다라는 취지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번에 방학 클리닉 한 것 자체가 어휘력이랑 서술형 실력을 늘리기 위함이지 뭐 나한테 검사받을 걸로 이제 하고자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클리닉 매일매일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네, 가셔도 좋습니다.